자, 풍수지리 정론입니다. 풍수지리 정론. 풍수는 지리의 한 부분이죠. 책은 뭐 지금 두께가 얼마 안 됩니다. 한 70페이지 정도 나오는 두께인데, 풍수책이 서당에 있는 것만 해도 이 정도로 있어요. 이거를 그냥 일일이 이렇게 보시려 그러면은 몇 년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이쪽으로 했고, 또 시대에 맞지 않고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은 제외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책이 이제 풍수는 경전이 있습니다. 청호경이 있고, 금난경이 있고, 뭐 책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인자수지라든지 설신부라든지 뭐 여러 그 유명한 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와서는 한의학이나 뭐 이런 것이 이제 더 우선순위에 돼 있는데, 풍수지리가 오히려 그 역사 속에서는 더 고급 지식입니다. 고급 지식이고, 이제 뭐 임금님들도 아프면은 이제 어의가 동원되고 하겠지만은, 역시 그 묘터 잡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속에서 자리를 잡는 그 양택, 묘터 잡는 것을 엄택,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기에 다 나중에 뭐 다 아시겠지만은 서울에 이 사대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소문이라든지 사상팔괴 이렇게 해서 형성된 것들이 전부 풍수지리에서 그대로 원리 원칙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나중 공부하시면 보일 겁니다. 뭐 일일이 보기는 못하고요. 이런 것이구나. 공부 과정은 이제 그 음택을 주체로 합니다. 묘터라 그죠. 근데 그 음택이 어쨌든 지기를 잃고 지리를 이해하는 근본 바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택을 주체로 하고 나중에 양택 해서 현실을 살아가는 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요즘 새로 생긴요. 그 다음에 이제 확대된 현 시대에 맞게끔 해석되어 있는 것이 요즘 풍수 인테리어 뭐 이런 것까지 다 연결시켜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보통 그 풍수책들이, 풍수지리 책들이 이 격국만 거의, 여기는 리기론이 있고요, 격국론이 있는데 격국만 주체로 이제 다루고 있는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좌청룡, 우백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큰 틀을 보는 의미는 되겠지만은, 실제 그 묘터를 잡고 거기에서 하관을 해가지고 자리를 완전히 잡는 그 과정은 책들이 잘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뭐 3개월이 좀 짧지만은 이론과 더불어서 시간 내에 한 2번 정도 현장으로 나가서 간산이라고 합니다. 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뭐 땅을 파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다 실습으로 구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자서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3페이지에 그 밑에 가면은 참고 서적이 쫙 적혀 있는데, 역시 근원은 음양오행이 있고 또 우주 변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일 밑에 보면은 황진애경, 사서오경, 그 다음에 지리옥수진경, 설신부, 지리정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금 한목에 보여드린 책들이 다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는 조선시대 때는 이 공부가 역시 과거의 한 부분으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말에 이제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이게 우리의 그 풍수 전통이 이제 거의 사라질 때 조선의 풍수에서 일본 사람이 더 연구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맥이 살아있긴 해도 그 맥이 정통이라고 하기는 못합니다. 그래서 정통적 이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 결국은 책이 100권이 있든 1000권이 있든 이치에 벗어나는 게 있겠습니까? 이치만 간파해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 이치를 한 번씩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6페이지로 가세요. 4페이지 한번 볼게요. 1장이 이제 역시 우주변화 원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이 풍수의 기초. 그 다음에 3장이 용법. 용법이라는 것은 산을 말합니다. 그 산이 흘러가는 모습이 꾸불텅꾸불텅해서 용이 움직이는 모습과 같다 그래서 산이라 하지 않고 용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산세가 오늘 설명이 되겠지만은 기가 모여가지고 기의 응집, 다시 말해서 기혈이 형성돼서 만물을 거기서 안정하게 살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은 것을 명당국이라 그래요. 그 명당국 속에 우리가 그 인체에서 한의학에서 말하는 혈자리와 같은 바로 그 시신이 들어가는 그것을 혈장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축소화된 거죠. 다음에 이제 6장에 라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폐철이라고 그러죠. 차고 다니는 그 진암철이 아니고 지북철이에요. 북쪽을 가리키는데 라경이라고 합니다. 의미가 상당합니다. 이것을 보고 그 다음에 제혈, 혈자리를 잡고 다시 말해서 묘자리를 잡고 거기에 이제 얼마만큼의 이제 그 하관을 하고 깊이를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총괄적으로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주택을 주체로 하고 크게 보면은 도성업촌, 도시, 업, 뭐 이런 마을 이런 것들을 보는 양택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제9장이 시기 선택. 이거는 명리에서 길이를 선택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뭐 사초한다든지 그 다음에 벌초한다든지 이장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택일. 그 다음에 제10장이 장례에 대해서 한번 보고요. 11장은 뭐 제례에 대해서 한번 보고 이 명당국이 지리의 연장선이 뭔가 하면은 방 안에서 제사상 차리는 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원리를 한번 보고 이렇게 한번 살펴서 11장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제1장 우주변화 원리와 풍수지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오신 분들은 뭐 기본적인 우주변화 원리를 공부를 하신 걸로 하고 공부에 들어가고 또 뭐 저 인터넷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기본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형상은 기에서 기의 본체에는 성이 있고 이것을 움직이는 리치가 함께 하고 있다. 인간에게는 심에 들어있고 이렇게 되죠. 기질이 성질이 형상을 형질을 기는 무형이요. 그런데 본체다. 형상의 본체다. 형상을 기에 상응하는 용어로 혈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우리 인체를 돌아다니는 피, 그것도 혈이지만은 형상 자체를 혈이라 그래요. 근데 고전에서는 기질이라고 한다 그랬죠. 형상을 질이라 한다 했어요. 이 무형은 형상을 보고 역으로 파악하든지 아니면은 감하든지
느끼든지 대신 절대성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상대성이다. 그러면은 음택이든 묘자리든 양택이든 주택이든 간에 거기에는 시공이 존재하는 하나의 공간이 형성됐을 때 역시 기가 존재할 텐데 이 기는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죠. 그러면은 그 상대성을 그 공간을 사용하는 공간 사용자와의 상대성을 기를 엮어줘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절대명당은 없다. 그런데 그 절대명당은 없는데 풍수하는 분들은 절대명당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 그것이 상당한 잘못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용자와의 상대성에서 가장 적절함을 만들어낼 때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좋은 자리가 되겠죠. 그럼 이 사용자는 뭘로 확인하느냐 하면은 명리로 확인이 돼야 되겠죠. 명리의 사주팔자, 명조로 확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명리와의 사용자와의 공간과의 상대성을 엮어서 최적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을 명당이라 합니다. 그러면은 이 풍수지리의 풍수의 근원은 뭐가 있어요? 명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명리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풍수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의미에서는 제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자리라도 누구에게는 싫은 또는 흉한 자리가 있으니까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자, 공부한 것을 잠시 복습하면서 엮어가겠습니다. 도대체 뭐냐? 이 학문이 뭐냐? 위로는 천이 있고 아래로는 지가 있고 천은 무형이에요, 유형이에요? 무형이다. 지는 유형이다. 이 무형의 능력을 기라고 한다. 기, 유형의 형상을 혈이라고 한다. 혈. 인간이 기혈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자연도 그 기혈의 본체가 존재하고 있다. 기는 양의 개념이요. 혈은 음의 개념. 유형이니 물질적 의미가 크더라. 기는 가만히 있습니까? 움직입니까? 움직인다. 동력을 갖고 있다. 천기는 하강을 주체하고 천계의자하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계속 천기는 하강하고 지기는 하강과 더불어서 주체 상승을 해서 만물을 이끌어 간다. 만물을 분해시키면은 다시 말해서 원자리로 돌아가면은 기와 혈로 분해된다. 그것이 기와 혈이 유형과 무형이 만나서 하나의 물질이 되었다가 다시 물질의 속에 정신이 나가고 기가 나가고 물질은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돌아갔다. 사람은 돌아가셨다. 죽었다. 이런 의미로 표현해서 천지자연과 더불어서 상합된 의미로 존재하다가 분리된 의미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다. 자, 그러면은 기가 움직인다. 기가 움직이는데 기는 크게 한기도 있고 열기도 있고 가장 큰 기운이 조기도 있고 습기도 있다. 이 기운을
움직이게 하는 기가 뭐냐. 이 기운을 움직이게 하는 기운이 풍이에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제내경이라든지 고전에 보면은 구궁팔풍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풍. 바람이 있어야 환기가 되죠. 문을 열었을 때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방 안의 기는 방 안의 기운이고 밖의 기운은 그대로 밖의 기운이다. 그래서 이 바람이 기를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지상의 모습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상의 모습이 끝없이 평지만 되어 있다면은 기는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바람이 불 때 계속적으로 이동이 가능하죠.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바람이 불고 기의 이동이 가능하면은 기가 이동한다면은 기에 의해서 형체를 형성하고 있는 만물은 안정이 되어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기의 이동이 계속되고 변화가 계속된다면 불안하죠. 혈은 불안하다. 그래서 기를 정지시켜야 돼요. 기가 정지될 때 안정이 일어난다. 이 바람이 심하면 기급해지고 또 기가 너무 정지돼서 소통이 안 되면 기절을 해버리죠. 폐색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적절한 정지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평지에서 기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기를 정지시키는 방법은 뭔가 솟구치는 게 하나 있어야 할 수밖에 없다. 맞습니까? 그러면 가다가 기가 부딪히죠. 아니면은 억지로라도 올라가다가 여기서는 또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압착됐던 기운이 기류가 빨라졌다가 여기는 늘어졌다가 한다. 그래서 이 기의 변화 이동을 잠시 정지시키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게 산이에요. 산이 없으면 중국 같은 데 보면은 강활한 이렇게 대륙이죠. 2시간, 3시간 가도 산이 없죠. 기가 계속 움직이고 그 다음에 안정이 되어 있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탁기 역시 막아낼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경에 뭐라 그럴까요? 그 먼지 끼어가지고 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런 상황이 나오죠. 그래서 첩첩이 산이 있을 때 그것이 너무 많으면 기체가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경상도 강원도 쪽이 기통이 잘 안 되죠. 사람도 소통이 잘 안 돼요. 그게 이 천지에 의해서 형성된 기질이에요. 그래서 좀 낯설어하고 말이에요. 평야에 산 사람들은 소통이 잘 되죠. 그러니까 또 너무 소통이 잘 돼서 또 문제죠. 잘 모르나 아는 사람이나 그냥 붙들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도 장점도 될 수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산이 있다 보니까 기가 안정되고 바람막이가 있으니까요. 바람막이라 그러죠. 저장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기가 저장이 된다 하지 않고 기를 옮겨 다니는 움직이게 하는 바람이 안정하게 된다 하는 용어를 장풍이라고 해요. 장풍. 풍을 저장하게 되면은 이 풍 속에 뭐가 있어요? 기가 안정이 되겠죠. 그러면은 솟은 것이 있다면은 반드시 뭐가 있겠어요? 들어간 곳이 있겠죠. 이 들어간 곳에서는 위에는 기운이 지금 움직이고 저장되고 있다면은 밑에서는 뭐가 쌓이기 시작을 해요? 엄혈이 쌓인다. 그러면은 산만 있고 솟은 것만 있고
평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여기에서 흘러내린 뭔가가 밑에 쌓일 수 있겠죠. 해서 그 옛날에 보면은 조선시대 때라든지 그 이전이라든지 한 집터에서 이 집터에 소모되는 흙을 필요로 하면은 마당에서 파요. 파서 집을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뭐가 생겨버립니까? 웅덩이가 생기죠. 이게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연못이 돼요. 해서 어지간한 집은 마당에 앞에 뭐가 있습니까? 연못이 있죠. 이것도 기와 뭐예요? 혈이에요. 기혈의 바란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음혈이 형성된다. 그러면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도 있어야 되고 음혈도 있어야 됩니까? 이 음혈의 자연적 존재는 뭐냐? 그게 근본인 것이 뭐예요? 수다. 수가 고인다. 해서 장풍을 하면은 뭐가 가능할 수 있다? 덕수도 가능하다. 해서 장풍, 덕수를 줄여서 풍수라고 하는. 풍수의 용어는 장풍, 덕수다. 그러면은 이러한 지형에서 기에 의지하고 기를 받고 그 다음에 수에 의해서 음혈이 생산되고 물질이 초목이 자라고 해서 기와 혈을 받아서 여기에 인간이 또는 만물이 존재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기는 뒷받침이죠. 살아가는 뒷받침이고 현실은 뭐예요? 물질이에요? 기운이에요? 물질이죠. 그게 현실이다. 현실이고 먹고 사는 게 앞세울 내용이다. 그러려면은 뭐가 뒷받침돼야 된다? 기운이 뒷받침돼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기는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한 것이 아니고 뒤로 향하게 되는 것이고 앞에는 뭐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물이 있게 된다. 이것이 배산임수라는 용어는 산을 의지하고 산에 기대고 그 다음에 앞에 뭐예요? 나를 물질적으로 먹여 살리게 하는 뭐가 있고 음혈인 수가 존재하고 이것이 가장 최적의 이상적인 하나의 그 천지의 형상의 모습이 지리의 형상의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교가에는 뒷동산에 전기받고 앞내가에 혈이란 소리는 안 하지만 앞에는 내가 흐르고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백두산 전기받고 동해물 소리 나오죠? 애국가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혈의 전형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풍수란 용어가 어디서 나오고 배산임수란 용어가 어디서 나왔는가? 결국은 천기지혈을 어떻게 잘 확보해가지고 거기에서 삶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미가 가장 주체라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세계의 그 유명한 도시들, 수도들 같은 경우는 먹고 살고 인간이 최초로 이렇게 집단 거주에서 안정이 되는 게 농사가 시작될 때죠. 그럴 것 같으면은 산이 더 필요해요? 물이 더 필요해요? 물이 필요한데 만약에 산이 없다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형성되겠죠.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물 앞에서 인류의 역사는 시작이 됐었죠. 근데 산이 있다면은 훨씬 더 조건이 좋아지는 모습이죠. 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수도에 바로
걸어가서 몇십 분도 안 돼서 아주 명산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잘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 서울이 그야말로 나중에 공부해 보셔도 명당 중에 명당. 그 다음에 이 지구에서도 최고의 명당. 뭐 이렇게 뒤에 책에 그 이치를 설명을 해놨는데요. 논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양택이야. 뭐 양택이죠, 이게. 양택이야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그 묘자리는 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묘자리는. 자, 그러면은 산이라 그러는 것이 기의 응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만약에 산이 기운이 약하다면은 기운이 약한 산은 엄혈에 의해서 허물어집니다. 비가 오면 뭐예요? 다 깎여 나가버린다. 그러면은 산을 다시 본다 그러면은 산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뭐가 들어있어요? 바위가 들어있다. 그 다음에 밖에 뭐가 있어요? 흙이 있죠. 이 바위는 인체로 들어오면은 골격과 같다. 그 다음에 흙은 기욱과 같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골격이 강한 사람이 기가 세요? 살이 많은 사람이 기가 세요? 골격이 강한 사람이 기가 세죠. 그런데 골격은 강하고 살이 부족하면은, 흙이 부족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앞서 있는 입장에 있는 만물은 살기가 어렵죠. 그게 바위산이에요. 바위산들은 기가 너무 과하고 그 다음에 혈이 부족한 그런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바위가 없는 그런 흑산 같은 경우는 기가 부족하고 혈이 과한 균형이 깨진 의미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자리는 이렇게 높은 데 있질 않아요. 뭐가? 엄혈이 많은 쪽에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 데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설악산 꼭대기 바위 위에다가 거기다가 사람의 묘를 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너무 기가 너무 과하다. 자, 산들도 기가 있다. 그러면은 산이 구불텅 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하면은 이것이 이어져 있다는 소리는 기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어져 있다 그러면은 뭐가 있다는 소리예요? 맥이 있다는 소리죠. 맥이 있다. 그 기가 흘러가는 맥, 우리 용어로는 옛날 용어는 산맥이라 그랬는데 요즘 뭐 대간, 소간, 풍수 용어에서는 대간, 소간, 백두대간, 무슨 소간, 작은 줄기 이런 용어를 써요. 그러면은 지금 양택은 뭐 요 정도에서 보고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고 여기에 우리가 엄택, 다시 말해서 돌아가신 분의 묘자리를 잡는다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 산이 기라면은 바다와 웅덩이와 물이 혈이라고 할 때 산은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큰 것이 뭔가 하면은 명예가 있고요. 벼슬이 있고요. 벼슬이 명예겠죠. 이것을 통합해서 관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밑으로 쌓여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돈이 있고요. 결과가 있고요. 농사를 지으면은 뭐 쌀이 있든지 곡식이 있든지 하겠죠. 이것을 재라 그래요.
명예를 취하는 사람들은 뭐와 같은가 하면요. 명예는 올라가는 겁니까? 깊이 들어가는 겁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산을 오르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은 정치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낚시가 취미가 아니고 뭐예요? 등산입니다. 왜 산을 올라가느냐? 산이라 그러는 것은 올라갈수록 자기의 그 높이를 실현하는 높이의 개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올라가면은 서 있는 자리가 좁아져요, 넓어져요? 좁아지죠. 그래서 제일 꼭대기는 한 사람, 그 다음에는 세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되죠. 이런 그 청을 갖고 있는 것이 정치계통, 명예계통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묘를 이 바닥에 쓰지 않고 어떻게 올라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저 산꼭대기에다 묘를 쓴 경우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명예 때문에 씁니다. 명예를 위해서 산에 올려요. 그러면은 수장한 경우도 있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죄를 위해서. 그런데 수장하는 경우는 일반 사람보다는 옛날에는 명예가 중요했어요? 죄가 중요했어요? 명예가 중요했기 때문에 임금이야 뭐 갈자리까지 다 갔죠. 그래서 임금의 음택은, 묘지는 밑으로 써요. 백성을 위해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대신 고기 한 분이니까 밑에 와가지고 높은 자리만큼의 넓이의 음혈을 차지해요. 그 왕릉은 상당히 넓죠. 근데 밑에 사람은 올라가는 게 목표죠. 명예가 중요할 때는. 그러니까 어쨌든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묘를 써서 그 강한 기운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묘를 다 내리죠. 풍수가 과연 이 시대에도 의미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시대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지금은 명예도 필요 없다. 벼슬도 필요 없다. 이게 보편적이에요. 뭐가 중요해요? 편안하게 살고 위에 올라가면 굴러 떨어지기 쉽죠? 예? 그리고 평안하고 그 다음에 밑에 넓은 땅이 있으면 더 좋겠죠? 안정. 곧 뭐를 우선하는 시대가 됐다? 돈을 우선하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제는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뭐 장관도 욕을 하고 뭐 별거 아닌 걸로 취급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명예나 벼슬을 하는 사람들을, 관을 취하는 사람을 산을 오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산을 오를 때는 빳빳이 서서 올라가요? 굽혀요? 굽죠. 산을 오르는 사람이 빳빳이 서서 가요? 그래서 정치철만 되면은 다 굽히러 오지. 이렇게. 손잡고 굽히고. 할머니가 일어나도 안 해요. 거기에 이 선거 나가는 분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한 칸 한 칸 올라가요. 올라간 다음에는 내려볼 때는 굽혀봐요. 빳빳이 서요. 빳빳이 서서 보는데 많이 올라가면은 밑에는 보이질 않아요. 개미새끼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래서 현장에 돌 때는 본 듯한데 저 윗자리 가면은 저 밑에 사람이 있나? 뭐 이런 식의 좀 나쁘게 말하면은 뭐 그런 게 생기는 모양입니다. 저는 안 올라가 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단시간에 높은 데 올라가려면은 산이 이렇게 완만해야 돼요? 깎아지른 듯 해야 돼요? 여기는 올라가다가 잘못하면 뭐예요? 굴러 떨어지지. 그래서 느닷없이 무슨 내정자 해가지고 국회에 가서 청문회 하다가 그냥 홀라당 굴러 떨어져가지고
안감만 못한 경우도 생긴다. 거기에는 명리의 격조가 있겠죠. 양이 있고 말고. 그래서 이것을 성취한 분들은 역사 속에서 보면은 관은 어디에다가 갖고 다니는가 하면은 위에 있으니까 머리에다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관의 높이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임금의 관이 다르고 그 밑에 관이 다르고 모자 쓴 게 다르고 그 관모라 그래요. 요즘은 이걸 안 쓰니까 어떻게든 여기 하나 붙이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붙여야 되겠죠. 빼질 하든지 견장을 하든지 하지 명예를